제가 피아노 반주를 수십 년간 해오면서도 항상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악보대로 감정도 풍부하게 넣어서 열심히 치는 것 같긴 한데 음악이 되게 촌스럽고 어색한 그런 느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클래식 연주랑 반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수백 페이지에 달한 그런 악보를 양쪽 옆구리에다 끼고 막 반주를 하러 다니면서 되게 고군분투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치고 듣고 또 대가의 연주들을 많이 집중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서 그 촌스러움의 원인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 둘씩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가 좀 고생해서 알아냈었던 그 촌스러운 반주를 탈출하는 그 비결에 대해서 5가지 비법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다뤄볼 곡은요, 올드랭 사인이라는 곡인데요. 꽤 친숙한 멜로디일 거예요. 따람 빠밤 빰빰 빠밤 이런 멜로디의 곡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이 영상의 그 댓글 부분에 가장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거 보시면은 직접 편곡을 좀 쉽게 해본 그 곡과 그 다음에 오늘 제 강의에서 다룰 그 설명들 그리고 좀 더 추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여기다 이제 표시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페달 표시도 또 추가로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 악보를 받아서 직접 연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그 신청서를 통해서 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완곡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그 촌스러웠던 이유 5가지를 하나하나 이제 규명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음가를 충실하게 집중하고 텐션을 유지하자 이런 뜻인데요. 이 곡 앞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 제가 음가를 충실하고 집중하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면 이 멜로디가 이런 길이들을 일정하게 람빰 빠밤 빰 이렇게 이 하나가 좀 더 여유 있게 늘어나는 것처럼 하면서 이게 4분의 4박자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그 배열 안에서 이 음의 길이를 아주 꽉 채워서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근데 저 4분의 4박자 잘 지키는데요. 이것도 들어보면 박자나 리듬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꽉 채운다는 느낌은 이 하나하나를 조금 더 풍성하게 그리고 둥근 톤으로 만들면서 하나 둘 셋 넷의 배열을 굉장히 일정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주가 나오는 거죠. 맨 처음에 못 갖춘 마디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대로 직선타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얘 자체가 음악이 서서히 흘러나오다가 하나 둘 셋 얘가 가지고 있는 길이를 완전히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밑으로 찍는 듯한 소리보다는 그냥 지그시 누르는 게 훨씬 더 음악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앞에서 꼭 예비박을 끌어오면서 얘가 지나가주면 더 세련되거든요. 하나, 둘, 셋 하고요. 얘도 이렇게 한 박자에 갇히는 게 아니라 얘를 지그시 눌러주고 지나가지고 얘도 얘 길이도 하나하나 충실히 해준다는 뜻이에요. 울림을 끝까지 듣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주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하나가 딱딱 끊어지는 듯이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리린 라라란 이거는 제가 하나 둘 셋 센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 음표가 8분 음표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 점음표 같은 경우도 충실하게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의 길이를 지킨다는 것은 리듬이 되게 좋아진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란다란 띠린 이런 리듬일 거예요. 악보에서. 그러면 이 8분음표를 여기다가 채워주면서 3개의 길이를 완전히 꽉꽉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주하는 것과 약간 덜덜덜 거리면서 이렇게 끊어치듯이 치는 것과는 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띠린
보세요. 얘가 4분음표 4분음표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약간 이 음의 길이에 충실하기보다는 얘를 하나하나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여기도요. 하나, 둘, 셋. 간격들이 하나의 음표를 한 다음에 다음을 밀어주고 하면서 계속 음악적인 어떤 웨이브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음가를 충실하게 집중하고 텐션을 유지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되게 좋은 점은 뭐냐면요. 음을 쳐놓고 그 다음에 그 길이를 계속 내가 머릿속으로 담아두고 가슴에 담아두기 때문에 음악이 어색해질 여유가 없어요. 그 음악에 완전히 우리가 몰입이 되는 거죠. 이것도 왼손도 비슷한 원리인데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할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안 하실 것 같지만 양손을 합치다 보면 왼손의 연결은 좀 덜 신경 쓰게 돼요. 이것도 가지고 있는 길이를 충실히 채우는 거예요. 또 충실히 채우고 둘 하면서 이 음이 쭉쭉 늘어나는 그 느낌을 주면서 치게 되면 길이 생각하면서 땀빠빠빠 이렇게 각지는 게 아니라 지근지근이죠. 지근지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움직이고 비우는 거. 이거는 약간 왼손 반주 패턴을 좀 만드실 때 유용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여기서는 앞에서 초반을 좀 움직여주죠. 그 다음에 얘는 정지. 그 다음에 움직여줬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계속 가주다가 조금 길게 가다가 움직여주다가 움직여주고 또 멈춰주고 이렇게 그냥 매번 계속 반주가 바쁘게 움직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살짝 움직여줬다면 뒤에는 좀 정지해주면서 이 반주 패턴 간의 조화를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 멜로디를 보시면 왼손만 한번 주목해서 봐보실래요? 어떻게 움직이고 제가 멈추고 그 다음에 음의 길이를 길고 짧은 거를 배열하는 건지 한번 봐보세요. 움직였죠? 멈춰주고 또 움직여줬죠? 찍어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멈추는 듯 했는데 또 살짝 움직여주죠. 이런 식으로 음악이 이게 계속 어느 한 패턴만 정착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어느 정도 주어가면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움직이고 비워내는 것. 이것이 제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음표들을 그 왜 여백의 미처럼 다 꽉꽉 채워넣는 것, 뭐 집안의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채워넣는 것보다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을 놔두고 비워냄으로써 되게 그 가장 중요한 그런 가치들이 남아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음악에서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염두에 두고 가져가 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건반 위에서의 안정감이에요. 테크닉 포인트인데 이건 최근에 제가 레슨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뭐 손에 이렇게 균형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안정감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조금 그 다음 파트 한번 가볼까요? 이런 멜로디예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 코드를 쳐 나갈 때 조금 더 코드들이 부드럽게 연결이 되면서도 힘있게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갇히지 않고 계속 수월하게 넘어가려면 내가 건반 하나를 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쳤죠? 그 다음에 스쳐가는 음들은 좀 더 가볍게 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는 음들에서 갇히지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줘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한 부분에서 해가지고 무겁게 짓누르게 되면 다른 부분들도 계속 무게를 아래로 더하게 되면서 음악의 흐름이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가기보다는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내가 코드를 하나 친다고 했을 때 얘를 치고 난 직후에 이걸
치면서 내리 찍듯이 치는 것이 아니라 손목을 약간 힘을 빼주고 그 다음에 이 손 형태를 이렇게 폼을 잡아줬죠. 그 다음에 순간에 힘을 딱 주면서 그 자리에서 코드를 딱 이렇게 고정한 채로 이 손끝은 힘을 주지만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밑으로 짓누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는 음들이 있을 때는 다시 힘을 새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치시면 할 때도 이 코드를 친 직후에 순간에 힘을 주지만 계속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래로도 위로도 이렇게 더 오버 동작을 하지 않고 그대로 친 즉시 마치 발레리나가 발끝으로 딱 서주는 것처럼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코드를 친 직후에 이렇게 눌리는 현상이 아니라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주로 강박에서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얘도 찍고 중심 잡고 중심 잡고 이런 식으로 중심 잡고 중심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스치는 음들도 이렇게 이 어깨나 이런 부분을 같이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누르고 하나를 누르면서 이 건반 위에서 계속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계속 잘 지켜져야 코드를 누른 직후에 내가 다시 튀어 오르면서 중심을 잡아줄 때 그 다음 움직임으로 더 부드럽게 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런 맥락에서 이 네 번째 짧은 견가음 부드럽게 지나가기도 이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이 후렴구에서 보시면 하면 얘가 더 추가된 의미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자꾸 무거워지지 말란 뜻이었어요. 그러면 스치게 되죠. 여기도 요런 데도 세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코드를 땅 찍고 나서 중심을 잡은 채로 딱 버텨주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더 짓눌기는 게 아닙니다. 손끝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버틴 상태에서 계속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럴 때 얘를 이렇게 위아래로 누르지 않고 그냥 중심 잡은 데서 건드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코드도 치고 그 다음에 중심 잡아주고 여기도 중심.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도 무겁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스치듯이 이런 식으로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새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치고 중심 잡아주고 그러니까 밑으로 푹푹 꺼지지 않으면 돼요. 여기도 스쳐가는 거죠. 이런 지나가는 음들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도 여러분의 프레이징이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생여림인데요.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귀로 먼저 설정하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내가 이제 이 1절 곡을 다 칠 거예요. 그러면 맨 오프닝은 이제 주제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작게 들어가면 좋아요. 그러면 내가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어느 정도 클까를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작은 거를 한번 설정해 볼게요. 왜냐면 막연하게 작게 시작을 했을 경우에 내가 가장 크게 칠 부분에 대해서 그림이 좀 잘 안 그려지거든요. 그럼 아예 후렴구부터 먼저 쳐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볼게요. 이 부분도 치면 좋겠네요. 여기 후렴구니까요. 그럼 이 부분이 좀 확실히 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 여기를 좀 더 확실하게 크게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아래서 위로 튀어오르듯이 울림을 최대치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내 귀가 정말 이렇게 폭발하는 것처럼 여기로 울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이만큼을 크게 칠 수 있구나 라고 귀로 먼저 좀 일종의 견적을 잡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가 나의 클라이막스의 최대 칠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조를 해서 이 정도가 이제 처음 들어갈 피아노로 좀 적당하겠죠? 그러면 아까 잡았던 이게 좀 더 클라이막스로 드러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좀 잡아놓으면 맨 처음에는 이 정도로 크기로 잡고 그 다음에 똑같이 다음 소절이 나오면 여기 좀 더 나와준 다음에 여기는 마무리를 해주는 듯
해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후렴구잖아요. 자, 이때부터 이제 서서히 커지겠죠.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클라이막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서히 마무리될 때 이렇게 하면서 엔딩까지 내가 어떻게 줄어들고 시작 부분은 어떻게 하고 중간 클라이막스 어떻게 크게 할까, 이렇게 마지막 활용 점정으로 여러분들이 소리의 이 크기까지 조절하실 수 있게 되면 굉장히 곡의 전체적인 구성이 좋아지고 촌스러운 그런 느낌은 전혀 나지 않고 곡에 완전히 몰입이 되면서 완성도가 높은 그런 곡을 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뭐 4줄 정도에 되는 이런 곡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를 치시더라도 내가 이 음이 가지고 있는 길이를 충실하게 치면서도 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다루면서 얘를 코팅해 주듯이 연주해 주고, 그리고 반주의 패턴의 특유의 움직이지만 비워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시면서 연주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반 위에서의 안정감, 내가 일정한 코드들을 하나 칠 때 계속 어느 정도의 약간 살짝 업된 상태에서 밑으로 처지지 않게 유지해주는 게 그 초기의 안정감을 잡는데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테크닉 포인트도 잘 기억하시고, 그런 와중에 이제 지나가는 음들이 있을 때 그 음을 너무 무겁게 치는 게 아니라 손끝에 힘을 풀어주면서 탁탁 치고 다음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연주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에는 이런 잘 갖추어 놓은 4가지의 요소를 한 폭의 그림처럼 작고 클라이막스 쪽으로 크게, 그리고 마지막에 작게 그런 식으로 전체 구성을 아름답게 잡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5가지 포인트를 여러분과 나눠보았는데요. 특히 쇼팽의 명언이 저는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포인트와 너무 부합하는 그런 명언이었는데요. 뭐냐면 많은 음들을 연주한 후에 예술의 최고의 보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단순함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뭔가를 처음에 배웠을 때는 좀 어색하다가 점점점 익숙해질수록 반주 같은 경우도 자꾸 뭐 여러 가지 화려한 화음 넣고 뭐 반주를 막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음들을 갖다가 아주 패턴이 이렇게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넣을수록 되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가지고 있는 이 곡의 원래 고유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최대한 충실히 살리면서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비워주는 것, 이게 잘 조화되고 소리가 전체적으로 구성이 잘 될 때 여러분들의 그 촌스럽다고 전에 생각되셨던 그 연주가 정말 이렇게 전혀 몰라보게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곡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런 요소를 생각하면서 한번 쳐보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이 5가지 사항들을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제가 어떤 것들을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지 한번 분석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저는 항상 예비박을 줍니다. 곡의 빠르기를 생각하면서 하나, 둘, 셋. 오늘 알려드린 이런 5가지 요소들이 여러분들의 곡에 정말 충실히 잘 적용이 돼서요. 항상 이 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우는 곡에다가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이 곡으로 직접 연습해서 완곡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에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직접 악보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꼭 아름다운 반주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아름다운 또 다른 곡을 선택해서요. 여러분과 계속 학습을 이어나가 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